최근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트위터에 혹시 들어가 보셨습니까? 한마디로 난리가 나 있죠. 무슨 전쟁 벌어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는 원래 좀 재미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좀 심각한 주제, 쿠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쿠는 영어로 쿠데타라는 뜻이에요. 불어로는. 제목은 미국 FBI와 법무부가 반 트럼프 쿠데타를 시도했다. 거기에 대한 미국 베트남 회담에 끼칠 영향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트위터는 한마디로 난리가 나 있습니다. 누구든지 네이버 같은 데서 그냥 트럼프만 쳐도 트위터 나오니까 가보시면 압니다. 먼저 포문을 연 주인공은 앤드류 맥케이브라고 하는 전 FBI 부국장입니다. 이 사람이 앤드류 맥케이브가 트럼프 대통령의 범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벌어졌는데요. 이 사람이 왜 이때 나온지를 이걸 잘 짚어봐야 됩니다. 지금이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 장벽에 대해서 예산을 강제 집행하기 위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놨잖아요. 이 국가 비상사태를 두고 줄소송이 제기되고 난리가 나 있거든요. 그런데 하필 이때 딱 이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자 바로 트럼프가 So many lies, 거짓말이 너무 많다. 트럼프 attacks, 트럼프가 막 공격하고 있습니다. McCabe over explosive CBS 인터뷰, CBS 인터뷰의 폭로에 대해서 맥케이브 전 부국장이 CBS 방송 시사 프로그램 60분과 한 기자 내용이 17일 방송됐는데 맥케이브 전 부국장은 이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7년 5월에 제임스 코미 당시 FBI 국장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사법 방해를 했을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사법 방해를 하면 옛날에 닉슨 경우가 떠오르죠. 당시 코미 FBI 국장이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수사를 이끌고 있었는데 이 러시아 스캔들이 뭐냐면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돕기 위해서 트럼프 선거 캠프하고 러시아 정부가 공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던 사건입니다. 당시 그때 이게 얼마나 시끄러웠냐면요. 물론 힐러리 클린턴도 굉장히 시끄러운 사건이 하나 있었고 이쪽 트럼프 쪽에서는 이 러시아 스캔들이 제일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 러시아 스캔들 일어났을 때 그 당시를 맥케이브가 다시 꺼낸 겁니다. 이에 따라 사법 방해 수사를 하기로 했으며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도 수사를 전폭 지지했다고 하나를 딱 물고 들어가는데 로젠스타인 나옵니다. 법무부 부국장이에요. 부장관. 법무부 장관 바로 밑에 부장관. 여기서 법무부 부장관하고 맥케이브하고 진술이 엇갈려요. 맥케이브 전 부국장은 뭐라고 했냐면은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당시 수정헌법 25조를 들고 나왔다. 그러면서 로젠스타인이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검색을 안 당하니까 도청 장치를 들고 들어가서 녹음을 떠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맥케이브한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진실게임은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미국 수정헌법 제25조가 뭐냐면요. 대통령께서 병이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건데요. 여기에는 대통령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물러나게 하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무슨 조항입니다. 수정헌법 25조.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누가 판단해요? 이거 좀 판단하기 힘들죠. 그래서 만약 그런 판단이 되면 부통령과 행정부 강요 수반 장관들이죠. 장관들의 과반수 투표를 해가지고 찬성되면 통과되면 의회 서한을 보내서 대통령을 면직시킬 수가 있습니다. 탄핵하고 또 다른 겁니다. 탄핵이 아니고 수정헌법 25조라 그럽니다. 그냥
대통령의 직을 면해줘 버리는 거죠. 면직시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수정헌법 25조를 2017년 당시에 논의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법무부 부장관이 도청기를 들고 들어갈 수 있다는 발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의 반응을 지금 워낙 많은 트위터가 올라오니까 다는 못 소개하고 몇 가지만 잠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소개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앤드류 맥카이버 FBI 권한대행, 즉 부국장, 전 부국장이죠. 은 트럼프 이야기입니다. 아주 동정을 받기 위해서 가난한 꼬마 천사인 척 연기를 한다. 표현 정말 죽이지 않습니까? Poor little angel. Poor, 불쌍하고 가난하고, little, 조그만하고, angel, 천사 같은 연기를 한다. 사실은 그가 부정직한 힐러리 스캔들과 러시아 거짓말의 큰 부분을 맡았으면서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의 꼭두각시일 뿐인 러시아 사기극과 힐러리 스캔들에서 말이다. 맥카이브에 대한 IG 보고서, 이 IG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인텔리전스 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마 정보 그룹이라고 해야겠죠. 그냥 여기 IG라고 나와 있는데 IG가 흔히 쓰는 단어가 아니라서 네이버나 구글에서 뒤져봐도 인텔리전스 그룹이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그냥 IG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제가 틀림없이 인텔리전스 그룹일 겁니다. 아마 제가 맞을 겁니다. 맥카이브에 대한 IG 인텔리전스, 즉 정보 보고서에 의하면 충격적인 내용이 있다. 충격적이다. 그들이 한 짓은 내가 이길 경우에 대비한 보험 정책의 일부였다. 굉장히 꼬입니다. 연방수석 FBI 수뇌부의 상당수가 해고당하고 떠나도록 강요되거나 또는 떠났다. 맥카이버의 부인은 트럼프 쪽에 있으면서 클린턴의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클린턴으로부터 거액의 달러를 거금을 받았다. 참 폭로가 막 나옵니다. 즉 이번에 폭로한 맥케이브의 부인을 물고 들어가는 거죠. 그 부인이 클린턴 캠프로부터 거금을 받았다. 이 사람들은 감옥에 있어야 한다. 뮬러, 그 당시 이 뮬러가 누구냐면은 특검이라고 할 수 있죠. 뮬러의 조사는 완전히 모순되고 불법적이며 조작된 것이다. 마녀사냥 같으리라고. 다른 거 다 생략하고 중요한, 제가 노랗게 표시해 놓은 중요한 요점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2년 동안 200명이 넘는 정인을 인터뷰한 결과, 이때 인터뷰는 신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상원에서 인터뷰하는 거니까. 상원정보위원회는 트럼프의 캠페인, 이때 캠페인은 선거운동을 캠페인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선거운동은 다 캠페인입니다. 캠페인과 러시아 사이의 업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200명이나 인터뷰했는데, 와우! 너무나 많은 거짓들이 앤드류 맥케이브 FBI 국장 대행으로부터 폭로되고 망신을 당해서 그는 거짓말로 해고당했고, 이제 그의 이야기는 더욱 기괴해져서 앤드류 맥케이브는 거짓말과 기밀 누설로 해고당하기 전에 그는 FBI 재직 당시 쿠데타 업무, 정부 정복을 시인했던 적이 있어. 이렇게 트럼프 트위터를 보면은 많은 말들이 트럼프가 격렬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요, 그냥 보통 사람 아닙니다. 굉장한 사람이에요. 제가 트럼프를 취임 때부터 지금까지 쭉 관찰을 했는데, 물론 이제 구치소 가 있을 1년 동안 공백이 있어서 다 보지는 못했지만, 대단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자 린지 그레이엄이라는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상원 법사위원장도 뭐라고 들고 나왔냐면은 이것은 관료 행정, 영어로 말하면 뷰로크래틱이라고 합니다. 뷰로크래틱 쿠, 그러니까 관료적인 행정적인 쿠데타의 시도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요청한다. 즉 법사위원회에서 엄정하게 조사하겠다는 것은 청문회를 비롯해서 자료 수집도 법사위가 직접 해요. 해가지고
IG그룹도 뭐 인텔리전스 그룹 동원하고 해가지고 조사해가지고는 상원에서 이 사람들을 직접 해고하거나 해고 공고를 내릴 수도 있고 또는 감방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의뢰해서. 이 상원 법사위원회 무섭습니다. 즉 린지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이 이것은 뷰로크라틱 쿠라고 했다는 것은 이거는 쿠데타를 의미하거든요. 쿠데타라고 상원 법사위 위원장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떤 상태냐면은 이번에 멕시코 국경 장벽에 대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자금을 꺼낸 데 대해서 줄 소송을 당하고 있는데 주로 어디서 줄 소송을 당하느냐는 미국은 주로 형성된 나라예요. 그 각 주들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겁니다. 지금 소송하겠다고 하는 주가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오레건, 미네소타, 뉴저지, 하와이, 커너티켓이라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커너티켓. 또 아직 그 소송은 지금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데가 또 네바다, 뉴욕주 9개 더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소송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뚝심으로 밀고 나가죠.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재선 돌파할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 미국이 최장기간 셧다운, 이거는 이제 정부 폐쇄라는 뜻인데 정부를 문다가 부르는 겁니다. 정부 폐쇄를 하고도 트럼프는 이번에 또 이런 수를 두는 겁니다. 초강수를 두는 겁니다. 국가 비상사태 선포하고 국경장벽 예산을 꺼내버리는 거죠. 그런데요, 이 줄소송 한다고 해봤자 이거는 이데일리 뉴스, 오래간만에 한국 거 제가 좀 뺏겨왔는데요. 제가 외국 뉴스 다루면서 한국 뉴스 뺏기는 건 가져오는 건 처음입니다. 인용한다 그러죠. 이데일리 뉴스인데 이데일리에서 그럴싸하게 제법 괜찮게 번역해놨기 때문에 제가 가졌습니다. 만약 번역이 쉬운 사람은 뭐 안 가져옵니다. 아무리 유명 언론이라도 저는 그거 신뢰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데서 번역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줄 소송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트럼프의 비상사태냐 아니냐. 여러분은 심리적으로 어떨 것 같습니까? 줄 소송 당하고 해도 대통령으로서 국가 비상사태 선포하고 60억 달러의 예산을 꺼내서 자기 공약인 멕시코 국경의 장벽, 이 공약이라는 것은 이미 국민한테 어프로브를 받은 거죠. 승인을 받은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공약 사항인 멕시코 국경 장벽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신문인지는 몰라도 이 이데일리는 줄 소송이 비상사태인 것처럼 표현했지만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뚝심이 워낙 대단하고 특히 이번에 작년 경제 성적이 너무 좋았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좋았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더 적고, 일자리가 더 적고, 잠깐만, 이렇게. 맞다. 실업자가 더 적어지고, 일자리가 더 많아지는 이런 천국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일자리 천국을. 사람들은 이제 드디어 최저임금이나 뭐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되죠. 드디어 직업을 골라서 가질 수 있는 시대까지 가는 겁니다. 그걸 만들어낸 요술사가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느긋하겠습니까? 미국 국민 전체가 자기를 지지해 준다고 믿을 텐데. 거기다가 이번에 작년 경제 성적을 가지고 연두교수를 발표하고 나서 무려 6%의 지지율이 껑충 뛰어버렸습니다. 아마 트럼프 재임 기간 중에는 사상 최고고 그 외를 동원해도 경제 성적에 관한 하는 미국 역사상 최고 성적표 같습니다. 이런 어마무시한 성적표를 가지고 있는데 뭘 뜰 게 뭐 있습니까? 트럼프로서는 그 줄소송을 해도 만약에 끄떡없이 자기 신념을 추진해 나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오히려 미국 국민들한테 신뢰를 더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가 생기면 대통령으로서 머리가 아픕니다. 당장 줄소송 들어오면 대응해야죠. 그 다음에 또 멕시코 국경 장벽에 대한 반대 여론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잖아요. 문제가 좀 있으니까 머리가 아픕니다. 이런 와중에 2월 27일 며칠 후에 미국과 북한이 베트남에서 정상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미북 정상회담. 북한을 국가로 치느냐 안 치느냐 뭐 여기서부터 정상회담으로 부르는 것도 좀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어쨌든 미국과 북한의 회담이 있을 예정인데 이것을 잘 활용하면, 자 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시끄러운 이 분위기를 한꺼번에 일거에 전환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공적을 가지고 가면 미국 여론 또 뒤집어져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굉장히 유리한 전국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국내 문제로 집중을 하지 못한다면 김정은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문재인이 이걸 또 잘 활용할 수 있겠죠. 김정은이는 뭐 김정은이고 집중하지 못하면 거기 꼬여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발언을 통해서 비핵화 회담은 이제 물 건너갔고 CVID나 FFVD 다 물 건너갔고 비핵화 회담은 더 이상 아니고 미사일 가지고 노는 미사일 회담이라는 우리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도 나오는 판에 집중까지 못하는 사건이 되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섬찟합니다.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머리는 복잡합니다. 이런 사건이 터지고 국경 장벽 문제로 정말로 거대한 수를 떠버렸잖아요. 국가 비상사태 선포하고 예산 꺼내가지고 집행을 해버리잖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수를 뚫을 수 있는 대통령인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미북 회담 때 제발 좀 집중해 주기를 고대합니다. God bless America. 하나님 미국을 축복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미국인들 참 이럴 때 많이 씁니다. God bless America. 어떤 선택이든 미국을 위해서 좋은 선택이기를 하고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하나 인용합니다. God bless Korea. 하나님 한국도 축복해 주십시오. God bless. 어떤 선택이 나오든 그것이 한국의 국익에 맞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May God bless you.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